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힘들 때마다 늘 철학처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고 매번 떠올리게 되고 수동적으로도 떠오르게 되는 게 있는데, 오래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늘 묵혀져 있다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업적과 실적과 대단한 커리어를 더 이룰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선생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말도 하시고, 특히 뭐 저 또래부터 시작해서 뭐 동생들이랑 얘기를 해도 그냥 당신의 인생은 레전드입니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사석에서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리스펙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내 부족함을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평생을 그 부족함이랑 싸워온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열등함, 질투, 부러움, 배가 아프고 배가 꼴리고 이런 감정을 잘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추악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양심도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승화시킬까, 내가 좀 추악하게 느껴지려고 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해소하면서 나에게 정말 득이 되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아기 때부터 좀 많이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도 혜택을 보는 게 있을 거고, 주위 뭐 친구 잘 만나서 친구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형성이 됐을 수도 있고, 선생님 잘 만나서 좋은 선생님들과 뭐 상담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꾸준히 잘 가졌던 사람들은 선생님을 통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요즘은 특히 또 일타 강사들이 거의 뭐 인생 강의 하다시피 수학 가르치시는 분, 뭐 영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막 인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 잠 깨우려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그거를 화력 삼아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동기부여를 삶적으로도 시키잖아요. 사람은 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느낀 거, 경험한 거,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 별거 없더라,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뭐 이런 말을 누구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좀 쉽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에 다들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주위에 없었고, 저는 선생님 복이 너무 없어서 이상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를 오해하고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뭐 내가 주동자처럼 선생님이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고, 참 지겹도록 지긋지긋한 그런 이상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아득바득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 시키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였어요. 그냥 정말 딱 바닥 인생을 살기 좋은 케이스였단 말이죠. 제일 중요할 입시 시즌에 가족 일이 망하면서 사기당해서 아빠도 누명을 자기가 써가지고 무슨 이게 뭐 아빠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라는 사람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거기에 일원이었던 막내인 저는 가장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또 예민한 아이였기 때문에 밖으로 내색은 크게 뭐 안 하더라도 100배 1000배의 고민을 항상 머릿속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붙잡을 만한 게 없었어요. 뭔가 내가 견디려고 하면 붙잡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붙잡을 게 없으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나만 꽉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신앙에 의존을 하기도 했었고, 기도를 안 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붙잡을 대상이 없으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뭐 그때 종교 생활도 되게 열정적으로 했었던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고,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다른 것들이 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자력이 너무 중요하구나. 나 스스로 서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하구나. 나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부터 굳건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저는 10대 때부터 이미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를 굳건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제가 올려놓은 자기계발 영상들만 봐도 소름이 끼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자력에 몰입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대는 법을 잘 못 배웠어요. 그게 제일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존하고 나누고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박에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내가 기대봤자 그게 넘어가면 나도 같이 기대 있다가 넘어갈 테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다 보니까 기대고 나누고 힘듦을 교류하고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 맡기고 이런 경험조차도 필요한 일인데 그런 경험이 되게 적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물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살아오는 그 인생 타임라인에서도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었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연애도 안 했었거든요.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나는 분명히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 스스로에게 또 락을 걸었던 것 같아요. 자물쇠를 딱 채워놓고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서 안목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연애도 안 하겠다. 딱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20대 때가 가장 불타는 시기잖아요. 뭣도 모르면서 막 사랑했다가 이별했다가 쥐어뜯었다가 난리를 다 피워보는 시기인데 저는 그때를 아주 성숙하고 절제되어 있는 삶으로 다 살았고 참 그때 저한테 오랜 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울었던 남자들이 많아요. 고백을 또 20대 때는 제일 풋풋하고 예쁠 때잖아요.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때고 저는 그랬거든요. 어쨌든 사회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할 때고 그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칼 같으니까 일절 제가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술 먹고 전화 오는 사람들 뭐 1년 넘게 저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또 히스토리가 꽤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만났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참 성장을 했겠다 할 정도로 지금 생각했을 때 아쉬운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멋지고 똑똑하고 말 한마디에서도 진중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아쉬움까지는 아니지만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런 아쉬움도 약간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커리어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쌓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애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술자리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 때 전 친구도 안 만나고 저를 만들기 위해서 다 저를 갈아 넣고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면서 쌓아 올린 거예요. 저랑 맞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바꾸겠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고 지독하게 외로웠는지 안다면 절대 제 인생이랑 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유흥거리도 있고 친구도 있었고 추억도 있는 그 삶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커리어들이 제가 가지기에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온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뜨거운 시기, 열정적으로도 넘치고 사람이 성적인 에너지도 넘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금기시하면서 정말 뭐 수녀처럼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20대 때 만났을 때 되게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또 약간 좀 되게 잘 놀 것 같이 생겨가지고 완전 그냥 그러니까 순수함 그 자체네, 그 덩어리 자체네 이런 표현을 상대방들로부터 많이 받았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좀 좋게 봐주시고 참 열심히 산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그러면서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인이나 뭐 친구 한 명으로부터 막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어떤 교류가 크게 있고 이렇기보다는 정말 딱 그때그때마다 귀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고 많은 것들에 그러니까 다수로부터 오는 영향력 엄청나고 방대한 것들에서 오는 영향력을 사람은 희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꾸준히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열망을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항상 보면은 딱 그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나에게 귀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작용하는 누군가가 그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이 나타났을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힘듦이 물꼬가 트이고 내 바닥이었던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딱 한 사람이면 된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면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안목이 없더라도 그런 타이밍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 것을 믿고 살면 된다. 항상 그러더라. 있더라.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한 사람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야. 아니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딱 하나가 물꼬가 터지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올 수도 있고 내가 찾아야 돼. 되게 골똘해지고 되게 뾰족해지면서 이게 예민한 거랑 좀 달라요. 되게 디테일해지면서 되게 좁혀 들어가면서 그게 찾아지는 거지.
막 아무 생각 없이 두루두루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골똘히 하고 그런데 굉장히 날카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뭐 잠깐 했던 얘기지만 의존보다는 내가 너를 참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독립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이고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외로움도 너무 많이 타고. 그래서 10대 때는 완전 그냥 친구들이랑 딱 붙어 살았었고 친구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아기 때부터 늘 그랬어요. 근데 20대 때는 정말 외롭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치떨리게 외롭게 살았어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연인도 없었죠. 친구라고 하는 마땅한 그런 친구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10년 지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들이 20명, 30명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옆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저는 그들을 의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자력을 최대치로 올리고 싶어서 저를 더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그 극한의 상황에 저를 막 집어 던지고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했어요. 강해지고 싶어서. 내 이런 의존적인 성향을 좀 고치고 싶고 스스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치의 역치를 확 올려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정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본인이 타고난 기질은 크게 바뀌지 않는 거. 훈련에서 사회성이나 태도가 바뀐 거지 저는 여전히 의존적인 사람이고 독립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스스로는 떳떳하지 않아요. 남이 봤을 때는 너 정도면 완전 독립적인 거지라고 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 마음은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긴 시간 동안 사람을 의지를 안 하고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법, 표현하는 거 나는 너를 더 의지해. 내 마음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그 감정들을 컨트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로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쌓은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질투를 표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때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한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 농도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더라. 난 그것을 믿고 여전히 살고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과 쭉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